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어제 안 좋았고 이에 따른 여파로 오늘도 국내 시장 참 오전장은 안 좋았는데 오후장 되면서 코스피는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자, 시장의 하락 요인은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미국 국채금리 상승 부담, 그러니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이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게 왜 증시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증시 방향이 전개가 될런지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채권에 대한 개념은 아셔야 해요. 채권이 뭐냐면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나예요. 내가 돈을 빌려줄게. 그 사이에 너는 나한테 꼬박꼬박 이자는 내야 돼. 알았지? 자, 이런 거래를 문서화한 것이 채권이라 보시면 돼요. 이해가 쉽죠? 여기서 약속된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는 걸 쿠폰금리라 하고, 시중 금리에 따라 이자 금액도 왔다 갔다 변동되는 걸 변동금리라 하는데, 자, 뭐 여기까지 파고들면 여러분 조금 머리 아프시죠?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럼 다시 왜 그럼 미국 국채가 무엇이냐? 단순해요. 10년물, 10년 만기 조건으로 내가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가는 이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거나 하겠죠. 물론 빌려준 기간 동안 이자는 지급하면서, 즉 개인과 국가 간의 채무관계가 형성된 거라 보시면 되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 왜 이게 증시에 영향을 미칠까?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자, 우린 이걸 볼게요. 자, 현재 이렇게 미국에는 많은 채권이 있지만 여기서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여기 10년물 장기채의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다는 건 뉴스를 통해서 다들 이거를 하루 단위로 볼까? 자, 이렇게 오르고 있죠. 급격하게 오른다는 건 뉴스를 통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 그래프만 보면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엄청 높아지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시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디서 헷갈리냐면, 이거 수익률은 높아진 거 맞는데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데? 이렇게 조금 막히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간단하게 이해할게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말인즉 할인율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채권을 통한 수익률은 높아진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하는데, 그래도 조금 어렵죠. 채권을 팔면 팔수록 금리는 오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조금 완벽하진 않지만 이해는 조금 빠르실 거예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은 잡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채권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미국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결국 채권을 파는 사람이 많아져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 국채를 많이 팔았을까요? 장기채를. 첫 번째, 경제가 그러니까 앞으로의 경제가 회복될 것 같으니까 미국 국채에 투자해서 내가 1, 2% 수익 내는 것보다 차라리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장기간 묶여있는 채권을 팔고 현금화하는 경우가 이유일 수 있고,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도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러면 두 번째 이유, 사실 이거는 중요치 않아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미국은 지금까지 엄청나게 돈을 풀었어요. 현재도 풀고 있지만. 근데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을 엄청나게 시장에 뿌렸는데 이걸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침을 테이퍼링이라 이해하시면 되는데, 다시 지금까지 미국 연준은 양적 완화를 위해서 시장에서 미국채를 꾸준히 매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미국채를 꾸준히 매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얘네가 나라에 돈을 풀기 위해서 얘네한테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네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채권을 사들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 돈 빌려받은 것으로 막 돈 엄청나게 뿌린다 만다, 이거예요.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연준은 계속된 국채 매입을 통해서 금리를 조절하죠. 금리를.
적게 사들일까? 더 사들일까?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금리가 급격히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테이퍼링까지는 아니어도 연준이 더 이상 유동성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인가? 돈을 그만큼 안 빌려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금을 시중에 푸는 물량을 줄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지금 채권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앞서 설명드린 경제가 더 좋아질 것 같아서 굳이 별로 1, 2% 수익 먹으려고 채권 굳이 갖고 있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동한 거라면 사실 지금 금리가 오르는 거,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 사실 증시의 악영향이라 볼 수 없어요. 절대 이런 타이틀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채권 금리가 오르는 것은 좋아요. 좋은 게 맞는데 너무 급격히 오르는 거 아니야? 문제라도 발생된 거 아니야? 이거 연준이 돈 푼 거 회수하면서 유동성 축소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녹여지게 된 거예요. 근데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바로 불확실성이잖아요. 지금은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팽배해진 게 시장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부분이고, 여기서 조금 더 공부해 본다면 만약 채권 금리가 3%까지 치솟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반대로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등 유동성 시장에서 다시 채권시장, 안전자산인 채권시장으로 돈이 옮겨지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왜일까요? 단순해요. 주식 해보니까 역시 안전한 게 좋더라고. 더구나 지금 3% 수익은 고정이잖아. 그냥 여기 묵혀놔야지. 이러한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준이 이러한 금리를 지금까지 조절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당연히 채권 수익률이 좋으면 그만큼 돈을 줘야 하잖아요.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계속 금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참 연결고리가 많아요. 시장은 분명 채권 금리가 오르는 것은 좋아요. 유동성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더 기대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거 돈 다시 걷어들이겠다? 그리고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물가도 오르겠지? 그럼 물건 가격들도 오르겠지? 내 월급만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건 다 오르겠지? 이러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지금 집합이 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안 좋게 생각되는 건 다 지금 몰입됐다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결국엔 불안함, 불확실성, 이게 지금 글로벌 증시를 누르는 요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주에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금리 관련된 부분을 언급할 텐데, 이 사람 특징이 참 애매모호하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단어 선택을 잘해요. 아마도 당장의 유동성 축소나 이러한 언급은 없을 듯 합니다. 어찌되었든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이 나온다면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시장은 유기체처럼 그에 맞게 대응하잖아요. 일단 지금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 보고, 시장 또한 안정화 단계로 이번 주 후반부는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해서 너무 걱정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반적으로 차분히 살피시면서,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잖아요. 대응만 잘해도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짧게 저희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무료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체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주식닥터 검색해 주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저희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그 가입하신 번호로 저희가 무료 체험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 무료 체험으로 저희가 어떠한 종목으로 어떠한 결과 내놓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